평소 소통과 배려의 의정 철학을 몸소 실천하시는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빈틈없는 종합행정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계시는 이상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상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수해복구와 코로나로 인한 모든 행정력이 그 예방과 방역에 집중된 가운데 다소 생뚱맞은 제안일 수 있으나 우리의 행정력이 특정한 부분이 구멍이 났다고 해서 모든 행정력이 그곳에 올인하거나 다른 현안을 추진하지 못할 정도로 단편적이거나 나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어떠한 일로 인해 예정된 시 행정이 전면 취소되거나 좌절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시가 동시에 다각도로 종합행정을 펼칠 수 있는 스탠스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확신하기에 아래와 같이 제안을 올립니다. 애견공원 또는 반려견 놀이터 신설은 동물에 대한 기초적인 배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천만 애완견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가족 같은 입장에서 반려견이라고 부르는 추세입니다. 인간이 보고 즐기는 애완의 대상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반열에 급상승한 것입니다. 사람이 지치고 일에 지치고 현대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어주고 있는 반려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상응하는 복지는 견주 개인의 책무를 떠나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유기동물의 증가로 유기견 보호소 등의 설치 운영비가 증가하자 사회적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려견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려견을 유기하는 사람들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려견 보유세는 이것을 과세하려면 데이터에 등록된 견주에게만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유기하는 사람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유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모순된 과세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견주와 반려견에게 여러 가지 의무 규정과 지켜야 할 규칙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견주와 반려견의 기본적인 복지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동물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이 동물의 유기를 막는 선순환적 행정 정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견주와 반려견이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 시 일반 시민들과 다투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아무 때나 볼일을 보고 그래서 항의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반갑다고 달려들어도 짜증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에서 입주민끼리 애완견 문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경우를 왕왕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시민들과 반려견주와의 갈등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반려견끼리 만나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 그리고 견주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애완견과 견주가 마음 놓고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바로 반려견 공원의 조성은 시대의 흐름이고 산만여 반려견주의 희망입니다. 과거 조선 경종시대에 수함 권상하 선생의 애제자 2명의 애제자 가운데 이강과 한원진 사이에 인물성 동의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인간처럼 희노애락이 있는가? 사단 칠정이 있는가? 기본적인 성만은 인간과 동물이 같은가? 여기에 대한 석학들의 대논쟁이었습니다. 당시 이 논쟁으로 학파가 갈라지고 학풍이 나눠주는 등 큰 파란이 몰고 왔던 그러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현들의 동물 중 성현들도 인간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견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입니다. 주인을 구해준 지혜로운 개의 이야기는 비단 전설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들도 그들 간의 소통의 언어가 있고 모정이 있으며 나름의 배려와 간절함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람은 그들과 함께 있어 위로받고 치유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고장에 등록된 반려견이 5,800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면 3만여 명 정도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통계 수치가 나옵니다. 서너 집 건너 한 집은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타 시군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 집 밖의 생활보다 집안 생활이 많아지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3만 반려견 시대, 우리 제천에서도 이러한 반려견과 견주를 위한 공원이나 놀이터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애경공원이 전국 규모의 반려견 페스티벌도 개최해서 힐링과 자연 치유 도시 코로나의 무풍지대 우리 제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입니다. 관광 상품으로서도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애경공원이 만들어지면 숨어있는 반려견들도 자연스럽게 공원을 찾게 될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예방주사나 강아지 용품 등을 서비스로 배부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반려견 등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등록을 받아 목줄 형태든 인식표든 내장형 칩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 유기견 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기견 센터에서 가정으로 입양률도 늘어날 것입니다. 보호소에 유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유기견들은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들입니다. 등록된 유기견들은 결코 버려질 수 없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쉽게 찾아줄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입니다. 역으로 등록하지 않는 반려견들은 충분히 유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인생의 반려동물에게 복지 혜택을 준다면 그것은 바로 견주들의 생활의 실익으로 들어갈 것이며 견주는 우리 시민들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활기찬 생활인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유기되었다라는 이유 하나라도 유기견 센터에서 잠시 위탁 보호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건강한 강아지라도 안락사로 견생을 마감시킨다는 것은 문명인으로서 너무나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이 안락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의 유기견 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중의 하나인 반려견 등록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애경공원이나 반려견 놀이터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당 쓸고 돈 줍는 일거이득일 것입니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생명은 매한 가지로 귀중한 것입니다. 유기견 센터가 없는, 그래서 건강한 강아지가 안락사되지 않는, 그래서 전국 제1등의 문화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려견 등록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선도적인 행정,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하며 그 시작점은 바로 애경공원, 즉 반려견 공원의 조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저희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반려견 공원이 조성된다면 중부와 경기권의 반려견주들이 주말이면 제천을 찾을 것이며 반려견과 견주들로 인해 파생적인 관광 수입도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타 지역보다 앞서 특정한 관광 타켓을 선점하는 것이고 제천의 또 하나의 명물, 관광 명물을 만드는 것이요, 나아가 의병의 고장답게 수준 높은 문화인의 긍지를 세우는 일이라 확신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